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VR, AR, 가상인간 등 새로운 개념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메타버스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과 개념들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으로부터 100년 동안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 때의 변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다시 20년 후인 2020년까지의 기술 발전은 더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주기 또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와 증가량도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실현도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새로운 기술들과 개념들 중에서 꼭 필요하고 미래를 선도할 정보들은 최소한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성도 가장 높은 메타버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TV로 뉴스를 보시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메타버스 관련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 얘기들을 하지만 어렴풋이 게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게임 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개념이 완벽하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이 아닌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학계나 업계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를 보자면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1992년 쓴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은 주인공이 현실과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 나가는 소설인데요. 예전에 한번 발간이 되었다가 폐간이 되었는데 요즘 메타버스의 유행으로 다시 발간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SF 소설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거의 SF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설에서 나오는 다양한 묘사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SF 영화에서 보는 기술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입감도 높고 재밌으니까 SF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소설의 영향과 게임에서의 아바타 또는 대표적으로 리니지 같은 MMO, RPG 게임이 있죠. 그런 게임의 영향으로 지금도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순히 게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이제 게임을 포함한 현실의 사회, 문화, 경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현실성을 포함하는 가상의 공간과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전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미 메타버스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분들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을 들 수 있겠죠. 이 카카오톡이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친구를 초대하고 대화하고 서로 사진이나 선물을 교환하는 일련의 소통을 하는 행동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카카오톡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들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은행에 가야지만 입금하고 송금하고 대출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켜고 가상 공간에 있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있겠죠. 인터넷 쇼핑도 현실의 백화점, 마트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고르고 쇼핑하고 결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일종의 가상의 공간인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메타버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좀 더 자세히 구체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구체화의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WWW, 즉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하지 않고 PC 통신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8, 90년대생들은 이 PC 통신을 많이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인터넷이고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통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접속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PC 통신에 관련된 건데요. 이 PC 통신은 텍스트만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렇게 텍스트로만 소통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월드 와이드 웹 WWW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에 올려놓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픽화 되면서 텍스트로만 할 수 있던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PC 통신 시절에는 지금 이용하는 이런 인터넷 방식은 뭐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PC 통신 시절부터 이미 메타버스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텍스트로만 서로 소통하고 간단한 정보 교환만 할 수 있는 그런 PC 통신 시대였다가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WWW로 넘어오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메타버스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들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지만 VR과 AR 또는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밑바탕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그 위에 메타버스의 영역들이 점점 확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메타버스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실제 만나서 해야 되는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현실 세계의 활동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도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미국 업체에서 만든 로블록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플랫폼에서 여행을 한다든지 공연을 하고 공연을 보고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자산을 증식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TS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BTS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이 BTS가 얼마 전에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이 온라인 콘서트가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용자들이 폭주해서 현실에서 콘서트를 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 CU 편의점도 이 제페토의 한강공원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한강공원에 가면 이 CU 편의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제페토는 지금 회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어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2억 5천, 뭐 3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2억 명 중에 거의 80%가 외국인이고요. 그 중에 또 10대가 90%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자, 앞으로의 향후 소비층은 전부 10대들이 주 소비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대가 지금 유행을 선도해가는 입장인데 이 10대가 20대, 30대가 되게 되면 완전히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반드시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제페토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자체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잼이라는 화폐인데요. 5,000잼이 현실에서 우리가 쓰는 100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벌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이 제페토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실 때 옷을 입고 나가시죠. 자, 그런데 그 옷들을 뭐 집에서 입던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그래도 바깥에 나갈 때는 조금이나마 갖춰 입고 나가죠. 자, 그것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스스로의 만족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즘 명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만족이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요즘은 나를 어떻게 어필을 하는가가 바로 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본인을 많이 어필을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많은 분들은 뭐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본인을 얼만큼 어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상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가상 공간 안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광고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아바타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아바타를 꾸미는 옷, 액세서리, 여러 가지 부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많이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은 한화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올리는 그런 크리에이터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아이템들 가격이 보통 2, 30원대부터 뭐 7, 800원, 뭐 1,000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 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실에서도 물가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는 없죠. 자,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가상 공간도 일종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욕구도 생기고 선점하려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CU 편의점도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선점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요즘은 뭐 명품 브랜드들, 뭐 나이키나 이런 데서도 자기 제품을 온라인에 디지털로 판매를 했었죠. 물론 그것은 아바타들이 입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왜 그거를 돈을 주고 사는지, 그거를 꾸며서 뭐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현실에서 보시자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시죠? 뭐 3천,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시는 경우와 20억, 30억짜리 자동차를 타는 경우 어떻죠? 그렇게 그 돈의 가치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죠. 물론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하겠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또 그만큼 달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차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갖고 싶고 나를 보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욕구들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종교인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속세적인 부분에서 초월을 하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노리는 거죠. 자, 이게 또 하나의 앞으로의 마케팅 수단이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분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현실의 지도와 똑같이 가상 공간에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땅을 파는 그런 플랫폼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땅들이 벌써 다 매진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인터넷상에서의 공간을 무엇으로 살까요? 선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것과 연동이 돼서 어떤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는 거죠. 그 플랫폼에 있는 강남구를 내가 미리 선점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곳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긴다거나 새로운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됐을 때 그것을 선점한 나에게 많은 이득이 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없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든지 블록체인을 적용한 가상화폐 등 이런 곳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유념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어요. 메타버스의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고 관련 기술과 정보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 강의 시간에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의 개념과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메타버스와 100%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과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